안녕하세요. 세차와 뱅갈공예체를 운영하는 부산 스팀보이 촬영장 김대호입니다. 오늘은 세차 이야기 26편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출발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개업을 하고 지금 4년 아마 3, 4개월 어제까지 제가 대출을 해보려고 스마트폰으로 지금 몇 주 동안 제 개인 신용부터 제가 또 거래하는 은행으로 이렇게 스마트 시스템으로 알아보다가 지금 이제 카메라 흔들리는 거는 제 가게 고양이 소녀 때문입니다. 알아보다가 제가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첫 번째 문재인 정부 때 1,000만원 소상공인 대출, 그게 1년 상한인데 다시 한번 연기를 해서 올해 상한 날짜가 아마 4월 23일인가 그래요. 1,000만원. 말 그대로 그동안에 뭐 상한할 이유가 없었죠. 일반적으로 제가 주변에 보니까 2018년, 17년 어쨌든 코로나 이전에 개업을 해서 1년 정도 운영을 하셨던 소상공인에 해당을 되었던 지급 금액이고, 그리고 특히 거리두기에 해당하는 면적별, 단위별, 테이블 숫자에 기준해서 장사를 하는, 특히 음식업 중에도 이제 술을 많이 파는 경우,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 그거죠. 사실은 이렇게 어떤 법치 국가 아래 불평등이 제일 심하고, 그런 부분이 네온 사인이 강한 어떤 그런 장사들, 말 그대로 술집, 유흥업소, 클럽, 그런 게 실제로 이제 돈은 상당히 평소에 많이 벌고, 우리가 말 그대로 뭐 드라마나 영화나 우리가 또 개인이 알고 있는 남자들이 술 마시러 가서 현금으로 얼마입니까 했을 때 그런 돈들이 결국은 국세로 돌아가는 돈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굉장한 어떤 반감들이 그동안에 많았고, 제 주변에도 여기가 이제 뭐 초량, 부산 동구 초량, 또 저 역시도 한 6개월 그런 장사를 해봤습니다. 힘들 때. 그래서 그때 수익 자체가 사실은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버는 게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몇 개월 해가지고 이게 치고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뭐 좀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해서 저 같은 경우 몇 개월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 이후에 보면 내가 왜 그만뒀을까 할 정도로 잘 되기도 하죠. 특히 이제 음식점을 오픈해 놓고 이제 뭐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아니면 여자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법적인 조항에 이렇게 돈이 오고 가는 것들이 많은 장사들은 오히려 뭐 새가 비싸더라도 굉장히 따뜻하게 몇 년을 다 잘 벌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업종들은 뭐 식당을 기준하면 밥 한 그릇 뭐 8,000원, 7,000원, 9,000원 해가지고 술이나 음료 조금 팔고 해가지고 가게세 얼마 내고 유지비 얼마 내고 해서 벌어가는 게 사실은 호화호식 할 만큼 벌어가진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준해서 제 주변에도 마지막 700을 지원받았을 때, 제 가게에서 반경 뭐 몇백 안에 보면 부산역 외국인 거리가 있어요. 그쪽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700 지원금 받아가지고 뭐 이사하는 사람, 그리고 뭐 차 바꾸는 사람, 그리고 원래 돈을 알뜰살뜰하게 잘 모아서 조금 장사만 하는 때 보이지 힘들지 않는 사람, 뭐 돈 빌려주고 이자놀이 하고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정하는 거리두기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로나가 터지고 정말 오시는 분들이 3개월 이렇게 발을 다 끊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기분이 좋은
업종이 아닌 관계로 유지되는 업종에서도 저한테 많이 차를 맡겼어요. 그분들이 거의 뭐 폐업, 그분들이 시작할 때부터 대출했거나 뭐 좀 잘 나간다고 뭐 호의호식을 했거나 뭐 제 아는 그 봉사 쪽에 일을 하시는 분 중에는 법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가라오케를 문을 새벽에 깔짝 열었다가 단속당했는데 뭐 벌금을 맞아서 그 사회봉사기관이 있죠. 와서 이제 헛소리 하는 게 한 달에 편안하게 3, 4천 벌어가다가 뭐 코로나 때는 뭐 한 뭐 2천도 못 법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일반인들이 보거나 저같이 저소득자들이 저소득 영세 소상원들이 생각할 때는 참 이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 대출 관계가 이제 거의 제 이제 턱 밑에까지 찼어요. 현재 1,000만 원은 못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법이 바뀐 게 제가 개업할 때만 해도 개업을 하기 이전에 대출하는 것들은 없었거든요. 요즘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개업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1금융권에서는 이렇게 손을 안 대요. 저 같은 경우는 가게 옆에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햇살론, 그때 정부 지은 햇살론이 뭐냐 하면 2금융권 정도에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챙겨 먹고 계약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상환하는 기간을 늘려가지고 그 이자 놀이를 하는 겁니다. 1,000만 원을 빌려서 그 깔짝깔짝 갚다가 이게 길게 갈 일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영업돼 가지고 세차 맡기러 온 적도 없고, 그래서 그 첫 해에 좀 벌어서 이자 계속 내다가 상환하고 빨리 갚았어요. 근데 지금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국은 세금 신고를 몇 번을 했지만 이게 뭐 부가세 신고해서 세금 낼 것도 없고, 솔직히 뭐 종소세 신고해도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살고 있노? 그래도 잘 버티고 있네라고 보일지 몰라도, 그리고 블로그에도 뭐 자금 내용들이 야 어마어마하게 일하네, 뭐 실내 클리닝 어마어마하게 하네. 그런데 예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진짜 밤새서 하는 광택 코팅, 유리막 코팅이 없어요. 그게 단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실제로 뭐 60, 70, 80, 90, 100만 원을 어쨌든 고생해서 벌던 돈들이 큰 목돈의 수익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차가 들어오는 대수가 벌써 절반 이상, 어쨌든 30% 40% 급감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익률 자체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쳇바퀴예요. 카드값 내고 가게세 내고 기본 고정 지출 비용 내고 뭐 그러다 보면 또 한 달 아니면 모자라서 또 이래가지고 또 메꾸고, 또 그렇게 오다가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기 때문에 뭐 간병비 한 20일 5일마다 달라 하거든 간병비를. 병원비 그리고 요양병원 옮겨가지고 매달 한 160만 원 선. 그렇게 이제 예상 밖의 돈들이 나가다 보니까 기존에도 겨우 뭐 2천만 원 보정재단에서 해서 은행에서 빌린 2천만 원 5년 상환 33만 원의 이자가 한 2만 9천 원 3만 얼마다. 근데 조금 올라서 지금 토탈 36만 9천 원 37만 원 나가거든요. 이거 5년 상환인데 거의 1,000만 원을 갚고 이제 한 999만 원이 남았는가 그래요. 이거조차도 어떤 때는 메시지가 와요. 오늘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뭐 돈 끌어 모아 가지고 막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놓치면 신용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 거래은행 가계 부가세 카드로 계산하는 메인 이제 사업자 통장, 그리고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옛날 급여 통장, 그걸 같은 은행이니까 사용을 하는데, 이게 개인 보험 나가고 뭐 나가고 우체국에서 또 보험으로 했던 걸 급할 때마다 보험으로 또 대출, 약간 대출한 거 있죠. 그게
이 가게 하는 동안에 빌리다 보니까 벌써 850을 빌렸더라고. 그리고 작년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와이프 우크라이나 가서 장모님 소상 치르고 장모님이 조금 가지고 계신 돈 정리해가지고 달러로 송금 받아서 10,000달러, 그 다음에 뭐 환율이 오르기 전에 1230원대 다 바꿨는데 그 1200만 원을 작년 생활비나 카드 값으로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갈 때까지 갔는데, 그때 그랬지만 카드 리볼빙이라든지 단기 카드론 대출, 장기 카드론 대출에는 아예 제가 근처에도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또 큰일이 생기면, 아니면 뭐 급하게 쓸 일이 생기면 이걸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버텨보자 일을 해서 버텨보자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한은행에 이렇게 쭉 한번 해보려고 해봤더니만 그게 있더라고요. 고정금리가 조금 셀 때 이렇게 보정재단이라든지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말 그대로 신용조사나 또 사업 매출 관계를 다 가지고 했을 때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제 그분들을 하나 가지고 2차 소상공인 보정 대출이라는 게 이렇게 사이트에 떠요. 그게 이제 사업자에 한해서. 그런데 그 조건이 참 애매한 게, 뭐 신용 점수가 900 뭐 10대 이하, 뭐 700 얼마대 이상,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까지만 해도 신용 점수가 955점 있는데 며칠 전부터 941점. 모르겠어요. 뭘 연체가 되고 늦어지는지를 지금 뭐 그 정도로 복잡하게 살고 있고, 오늘도 우체국 등기가 왔는데 제가 예상했나 이제 와이프 우체국 보험 26만 얼마짜리가 2달 밀려가지고 거의 뭐 50 얼마 또 밀렸는데 이번 달까지 하면 또 거의 80 얼마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늘 스트레스입니다. 우체국에 보험도 대출한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이자가 2만 얼마, 3만 얼마, 7만 얼마 이렇게 뭐 그냥 뭐 순차적으로 어느 날 보면 바바박 나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상 안 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살다 보면, 잔고도 없이 하면 그냥 어느 날 뭐 신용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신용이 떨어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차 이야기 26편을 노트북을 제가 오늘 어제 가게에서 막 대출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제 부산은행에서는 낮에도 전화가 와요. 장기 카드로는 1200이 됩니다. 얘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접속해가지고 대출이 안 된다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 담당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죠. 아,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돈이 급한 모양인데 전화를 하면 지금 바로 던져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 이 악랄한 1금융권들만 엄청난 이 부를 축적했는데, 이 새끼들은 지금도 은행 문도 늦게 열고 빨리 닫고 썩 그렇게 뭐 서비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정부 정치인들하고 계속 도는 거죠. 참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뭐 다들 힘을 내고 살아나야 되는데, 또 직장인들은 좋은 점이, 제가 사업자 대출권 말고 이렇게 또 대출권, 신용 대출권을 들어가니까 꾸준하게 신용 잘 쌓고 직장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대출 종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집도 꾸준하게 담보가 되고, 어쨌든 대출을 안 하고 잘 참으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자기 신용 유지를 잘 해가지고 올해 지금 시작부터 힘들어지는 이 시점에서는 나름 그래도 남들보다는 편안하게 대출을 하지 않겠나. 이 고금리 시대 때 제가 그래 개인 신용 점수를 가지고 그거죠. 신한은행 가맹점 신용 대출을 딱 신청해 보니까 2,21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금리가 11.2%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내비게이션 하는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와 요즘 시대에 니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그 한 군데 오케이 저축을 해보니까 5천만 원인데 16.7%인가 15점 몇 프로인가. 이제 그게 80개월 상환이에요. 완전 이제 돈 놓고 돈 먹기죠. 당장 그 정도 금액이 필요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자가 그 정도 같으면 35만 36만 어째 40만 원이 될 거예요. 5천만 원 빌려놓고 한 달에 웬만한 원룸 달세 내듯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취미 활동도 안 하고 배드민턴 하는 것도 안 하고 그 한 달에 3, 40만 원 썼고 술도 안 마시고 거의 운행도 안 하고 특별하게 뭔가를 지출을 거의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껏해야 요즘에 매주 로또 열심히 4, 5만 원 사는 거 집중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쿠팡에 지금 이거 삼성 노트북 다른 거 뭐 34만 원 뭐 20 얼마 쏘다가 아 이걸 꼭 사야 되겠다. 왜냐면 이거 뭐 그거 있죠.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컴퓨터에 당연히 그 그게 있잖아요. 그거 뭐죠? 금융감독원에서 그 지정한 공인 인증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실은 신용이 좋아서 급하게 그런 걸 처리하려면 공인 인증서가 있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그게 있어야 되죠. 그 홈택스 국세청하고 호환되는 시스템으로 세금을 다 이렇게 서칭해 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자를 제가 4년을 했으니까 세금 낸 내역, 수익 내역이 다 맞아야 대출 금액이 환산이 되는 겁니다. 가능 금액이. 그래서 제가 이게 쿠팡에 어제 밤에 신청해서 오늘 낮에 왔으니까 이게 삼성 노트북 21년식 11을 제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박스에는 2년 11을 제조되어 있고 이게 원래 60 얼마짜리인데 51만 8천 원에 샀어요. 윈도우 11 프로 깔려 있고 일단은 안에 뭐 시스템은 필요 없고 제가 이제 이걸 산 이유는 제가 컴퓨터 작업을 상당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렇게 동거했던 사람부터 해가지고 컴퓨터로 인해서 어떤 쇼핑을 해달라 뭐 해달라 스트레스 받은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예전에 헬스 기구할 때 제법 사용을 많이 했거든요. 밤새서 견적서 만들고 그다음에 뭐 엑셀 사용하든지 워드 사용하든지 짜집기 해서 또 시방서 만들고 또 사진 찍어 온 거 어떤 좀 예쁜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그런 문서 작업도 많이 하고 프린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컴퓨터에 비해서 박식한 건 아닌데 제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위해서 할 줄 아는데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게 사람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터닝 포인트.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안전뱅이 직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꾼 게 사전 예약제로 한 이유가 그렇잖아요. 정비사가 그렇거든. 혼자 카센터 30년, 25년 하는 사람이 멍텅구리 안전뱅이에요. 뒷골목에서 동네에서 하는 사람들 보면 8시 반, 8시, 9시 출근해가지고 가만 앉아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잖아요. 그냥 넷플릭스 보든지 유튜브 보든지 왜 손님 올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저도 개업하고 그 짓을 해봤어요. 여기 앉아있다가 차 소리 들리면 뛰어나가고 문 다 열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잡상인 다 들어오죠. 영감 할매들 지나가다가 상관없는 사람 다 들어오죠. 화장실 씁시다. 허리띠 사세요. 과일 사세요. 뭐 여기에 뭐 자동차 용품 팔러 오는 사람 그러다가 택시까지 와가지고 뭐 택시에 뭐 하냐고 하고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방해꾼들이 너무 많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시간별로 제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변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고객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호하자. 그리고 저 역시도 제 건강을 보호하자. 그러니까 손목이고 지금 몸이고 일하다가 다친 것도 있고 운동하다 다쳐서 좀 엉망인데 어떻게 하면 제가 저를 더
이 정도 선에서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냐고 계획을 계속 잡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차 이야기 26편 새롭게 마음을 잡아봅니다 라는 이렇게 화두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가지고 제가 오늘은 공인인증서 연결해서 국세청에 제 자료가 스마트폰으로 넘어와서 은행에 대출 심사를 받게끔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전화기 안에 지금은 올해도 제가 전화기가 또 이상해서 제가 늘 가는 SK텔레콤 거기 단골 가게 또 S22 울트라로 바꿨었거든요. 이 새끼들 바꾸고 나니까 또 S23이 또 나오잖아요. 달 표면까지 찍는다는 이 새끼들. 근데 가격이 보니까 20몇만 원, 한 30만 원 비싸더라고.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사진 작업을 하도 많이 하니까 조금 더 나은 퀄리티가 나오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고프로를 생각해 보다가 내가 뭐 이런 유튜버, 전문 유튜버도 아닌데 그냥 좋은 전화기를 활용해서 이 정도 그 지나간 재고 랩탑 노트북 정도만 가지고 한번 유튜브 편집 프로그램을 한번 깔아서 이렇게 너무 단순한 유튜브 얘기 말고 이제는 제가 좀 이제 재밌게 좀 편집을 한번 해보고 아주 기가 막힌 차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또 저한테도 또 새로운 도전이면서 또 터닝 포인트가 되고, 제가 유튜브 뭐 10,000명, 20,000명 이런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저 나름대로 독고다이 정말 뭐 숨은 고수 나름대로 그렇게 제가 자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만 찾아오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저 자신을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오늘도 업로드 해봅니다. 주변에 지금 네이버 검색을 해서 세차든 스팀 세차는 탁 치면 썩 그렇게 많게는 안 올라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디테일링 샵은 아직 네이버에도 올라오지 않고도 혼자 잘 하신 분도 계시고, 나는 이렇게 해서 시작한다 딱 대놓고 새로 이렇게 또 포스팅 돼 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냥 생겼더라도 하는 둥 마는 둥 아이고 막 나는 모르겠다고 그냥 하시는 분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또 1월달에 개업해서 부부가 나름 또 열심히 해서 너무 바빠서 포스팅을 못 할 정도까지도 그렇다고 하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저는 또 제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색이 있고 기술이 있고 제 손으로 제 머리로 제 가슴으로 만들어내는 세차 위생관리의 토탈 케어의 어떤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범위를 잘 끌어안으면서 앞으로 또 내일부터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전국에 비가 온다고 하면 오늘 밤부터 안전운전 하시고, 그리고 또 기온이 또 찹찹해졌다가 또 다시 기온이 올랐다가 하면서 운전자분께서 이럴 때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답답하고 깝깝했던 긴 겨울이 갑니다. 첫 번째, 와이프 동작. 윗지방에는 눈 때문에 오히려 또 스크래치가 많았을 거거든요. 와이퍼 고무에 유리에도 그렇고, 제설제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유리에 대한 변질, 변색. 그러면 이걸 이제 계획을 잡으셔야죠. 내가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동네 손세창 가서 적당히 할 건지, 아니면 나는 내 차를 많이 아끼니까 정말 프로텍션 잘해가지고 FM대로 하는데 맡길 건지, 어디까지 맡길 건지, 그렇게 계획도 잡으시고, 그리고 또 히터도 틀면서 났던 냄새, 그 다음에 좀 탁탁한 답답한 차 안의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도 한번 켜보시고, 그리고 위쪽 지방은 벌써 지금 공기 하늘이 나쁘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나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블로그에다가 그런 얘기를 야 소냐, 블로그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에바 클리닝을 계획하실 때 세차를 같이 하시라. 왜냐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지만 대청소의 개념이에요. 대청소의 개념. 자, 송풍구에서 냄새가 나와요. 송풍구가 차 안에
경차, 소형차 치더라도 거의 4개, 6개. 중형차로 가면 6개, 8개. 대형으로 가면 뒤쪽에서도 많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장소에서도 많이 나와요. 8개, 10개. 그러면 사실은 그 구멍구멍마다 플라스틱 덕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청소 다 못합니다. 그래서 메인인 에바포레이터를 청소하는 거예요. 에바포레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사람은 자기 차 라지에타를 보세요. 번호판 위에 라지에타 그릴 틈새로 보면 은색으로 촘촘하게 있어요. 아니면 네이버 검색에 에바포레이터 하면 거의 뭐 가로 세로 2cm, 가로 세로 뭐 25에 뭐 20cm. 수입차는 더 크고 경차는 작을 거고. 거기에서 공기를 증발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를 통해서 냄새가 돌거든요. 거기만 청소를 빵 해주면 정말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 손바닥처럼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입차는 국산 차보다 더 쉽게 되어 있고 어떤 국산차는 수입차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에바 클리닝 이야기할 때 똑같이 10만원, 99,000원짜리 에바 클리닝 시공하는데 잘못 시공하면 이 작업자가 이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못한단 말이죠. 그렇게 기술이 좋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안 됩니다. 진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부하고 영상도 올리고 블로그도 해요. 더 재밌는 거는 뭔지 아세요? 유튜브를 쳐가지고 GM 대우 쉐보레 트랙스 에바 클리닝 작업을 노출한 게 있는가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하려고 해도 쪽팔려서 못하겠습니다. 왜? 그걸 소비자가 알고 나면 아, 이 새끼들 다 사기꾼 아니야? 이걸 이런 식으로 일한단 말이야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가 부끄러워서 사실은 그런 영상을 못 올립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진프로님 같은 경우는 에바클리닝을 모르고 아니면 세차밖에 몰랐다가 에바클리닝을 하시는 분들을 시장을 형성을 많이 해주셨죠.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가 작업한 걸 집에 가서 편집하면서 빨간색 동그라미, 위로 동그라미 화살표, 이 공구는 몇 미리 아답터 써서 꼭 넣어야 됩니다. 그걸 다 오픈한 사람이에요. 그걸 자기가 먹고 사는 기술을 오픈해 가지고 이 시장을 활성화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받아서 내가 몸이 불편하고 내가 안 되고 내가 실력이 안 되니까 빠가내고 못 풀고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고객을 속이고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롯데 같은 경우도 제가 조립하다 보니까 히타즈왕 스크루피스 2자리 중에 1개는 헛돌아요. 예,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유막 제거만 하려고 들어가지 말고 세차를 같이 해라. 그래야 차에 있는 겨울에 사용을 잘 못해서 아니면 세차를 못해서 문제점을 확실히 찾아내고, 좀 전에 다시 말한 에바 클리닝을 하기 전에 내 차가 등산을 잘했던 나무 밑에 주차를 했던 공단 지역에 주차를 했던 공기가 나쁜 경기도 서해 쪽에 충청도에 아주 안 좋은데 운행을 한 차든 세차 관리를 1년 2년 못한 차든 노가다를 다니든 건설장에 다니든 그 차는 당연히 상태가 안 좋을 거잖아요. 그러면 고압수를 가지고 와이프 암 밑에 카울이 있잖아요. 거기가 공기로 들어갑니다. 외기순환모드에 바짝 쏘아줘야 돼요. 그걸 안 쏘고 자 에바 클리닝만 했다. 자 신나게 또 외기모드 틉니다. 한두 달 뒤에나 몇 주 뒤에만 에어컨 필터 빼면 카울에 있는 찌꺼기가 그 안에 다 들어올 겁니다. 그걸 설명 안 해줘요. 그래서 차에 대한 정보는 자꾸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구독자가 100명에서 그저께 101명이 됐다가 또 날라갔다가 오늘 보니까 101명이 됐다가 진짜 고맙습니다. 제 친구부터 제 아는 동생부터 제 블로그 고객님부터
지금은 제가 이제 블로그 작업을 하고 이제 그 작업 차량이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한 차량이면 이제 그것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 이렇게 공유를 해서 클립보드에 올려서 그 1편을 올리고 2편을 올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블로그 보신 분이 영상까지 같이 보시는 거죠. 저도 이제 뭐 머리가 썩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진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재미가 있네요. 제 스스로. 그렇게 해서 에바 클리닝을 할 정도에 차면 정말로 냄새가 나고 먼지가 안에 나고, 그리고 겨울에 세차 안 한 차의 특징은 차 안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많은 먼지가. 그리고 통풍 시트가 있는 차는 그 시트 구멍구멍에 먼지가 다 박혀 있어요. 그리고 오리털 파카, 그리고 이상하게 실 같은 게 박혀 있는 게 뭐냐면 이 옷에서 나온 실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차의 어떤 프로세싱 공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꾸 세차를 가볍게 생각하고 아주 뭐 세차하는 사람을 이렇게 홀대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차가 좀 더 좋은 퀄리티, 좋은 세차 위생 관리, 운전자나 동승자가 좋은 건강한 상태로 차를 이용하려면 복합적인 세차 관리를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를 맡길 때 이 세차장, 제가 그저께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제가 있는 동네에 재미난 세차장을 발견했어요. 용 세차장.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와, 스팀 세차보다 훨씬 낫네. 댓글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게 사장님 입담이 너무 좋으시고 진짜 잘해주십니다. 제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이제 51살, 뭐 윤석열인가 뭐 지랄인가 뭐 나이 한 살을 뭐 낮춰주지만 20살 때부터 정비학원 다니면서 옛날 세차장 일해 봤기 때문에 어떤 세차 방식을 다 알거든요. 좀 전에도 제가 스팀 세차하면 기스가 안 난다면서 하면서 광 디테일링, 그러니까 광택도 하고 스팀 세차하는데 그분이 설명을 하더라고. 그분 같은 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스크래치를 덜 나게 일을 합니다. 스팀 세제. 그런 분들이 자꾸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주차 빌딩에 1층에 스팀 세차하는 거 괜찮을까요? 주차장이 괜찮을까요? 뭐 백화점 아니면 마트에 스팀 세차 괜찮을까요? 그 중에 이제 비양심적인 인간들이 그런 정보를 고객들이 들었을 때 이제 서서히 고객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이 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제 자존심에 제가 이 꾸려낸 그 스팀보이 이 새끼들이 가게 해주면서 해준 거라고는 스티커, 뭐 칠, 유리창의 마지막까지 스티커, 뭐 조명 이거 말고는 사무실이 10평인데 9평인데 없습니다. 나머지 TV, 진열장, 커피, 전자레인지, 냉장고, 진열장, 뭐 공기청정기, 선풍기, 나머지 이 안에 것도 벌써 제가 몇 번을 3번 4번 옮겼고, 에어컨, 뭐 이런 것들 오늘도 이제 다시 여기 제 테이블 정리하고, 예전에 여기 포스기가 있었거든. 이 새끼들이 포스기를 한 달에 개새끼들이 서울에서 납품해가지고 사용하면서 바람이 불면 안 되고, 손님하고 이제 카드 결제하면 에러가 걸리가 안 되고, 보내버리고 지금 금고만 남아 있잖아요. 금고하고 카드 체크기 이제 사용료만 보내고 있어요. 한 달에 얼마. 사기꾼 놈들이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도 이제 집에 치우고, 옛날 컴퓨터 하나 쓰다가 그것도 집에 치우고, 이제 4년이 넘어서 다시 제가 한번 제 스스로가, 왜냐하면 이 업을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면서 국민연금 안 내가지고 60살까지 국민연금 내면 그 이후부터 53만 9천원을 받던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한번 이제 새롭게 다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오늘 한번
정신을 차려 보려고 이렇게 한 번 더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와 35분. 이게 조금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지만 그냥 생활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자꾸 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제 세차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지만 되도록이면 조금 내와 내 자신과 내 차 상태와 진심으로 정말 가슴으로 휴머니즘 인간적으로 해주는 곳을 항상 찾아가세요. 주변에 지금 너무 많습니다. 세차 관리업이 잘못 들어갔다가 잘못 갔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맡길 때 정확하게 가세요. 그러면 그분도 정확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비 오는데 안전운전 하시고 내일 또 운전하면서 불편한 점 꼭 피드백 하셔가지고 좋은 세차장 디테일링 샵의 관리를 맡기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한 달 남은 한 달 잘 보내시고 날수가 짧습니다. 오는 봄 잘 맞이하시고 이상 힘든 시간에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터닝 포인트 겸 이렇게 이런저런 대출 이야기부터 한번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서로 이제 좋은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